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조성준 교수입니다. 데이터는 정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회사 내부에 여러분들 회사의 유형에 따라서 ERP는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제조업의 경우는 MES라는 시스템이 있고 또 B2C를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CRM이 있고 그리고 제조를 하는 경우에 역시 또 SCM이라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이제 IT 시스템들인데요. 이런 곳에 결국 회사에 관한 회사에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고 누가 하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또 점심시간에 어떻습니까? 또 나가서 신용카드 쓰고 또 회의도 이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음성을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의 일과가 모두 다 데이터화된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빅데이터 소스가 되겠죠. 두 번째 소스는 소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여기서 띵이라는 건 어떤 단말에 있는 센서, 쉽게 말씀드리면 온도계, 습도기, CCTV 카메라 이러한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온도 측정하죠, 습도 측정하죠. 그리고 카메라로 우리 전국의 골목골목을 다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매우 훌륭한 유선, 무선 인터넷을 타고 어디 한 군데로 다 모입니다. 한 군데 모이는 걸 우리가 이제 또 서버라 그러죠. 중앙 서버로 다 모여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한 군데에 모이겠죠. 세 번째 소스는 소셜 미디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네이버, 구글 검색, 그다음에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가족들과 연락하고요. 트위터나 이제 X가 됐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자, 이런 데 올라가 있는 수많은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들. 이게 전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우리 특히 빅데이터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특징인데요. 첫 번째, 양이 많다. 두 번째는 순식간에 발생한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했을 때 대량이 아니더라도 문서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동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정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데이터들을 다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특징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IT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이 거대한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지? 나중에 어떻게 필요한 걸 찾지? 그리고 이 벨로시티도 골치 아픈 문제고요.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는 우리가 엑셀이나 또는 어떤 테이블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되었는데 거대한 이미지나 텍스트는 도대체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가? 골치 아파요. 자, 이거는 근데 IT를 하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IT 전문가들이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잘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이 데이터를 IT적인 관점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즉 데이터 인사이트 밸류입니다. 1강에서 제일 중요한 바로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맨 오른쪽에 있는 저런 가치, 금덩어리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바로 비즈니스적인 관점이죠. 저 금덩어리를 찾는 게 모든 비즈니스가 원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저 왼쪽에 있는 데이터가 오른쪽에 있는 밸류가 되는데 중간에 하나 단계를 거칩니다. 이 단계가 바로 인사이트 단계인데요. 인사이트라는 영어 단어를 보시면 안을 본다 이런 뜻이죠. 안을 본다. 그럼 뭐의 안을 볼까요? 당연히 나의 관심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고객의 마음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객의 마음이 잘 안 읽히죠.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이분은 왜 안 샀는지, 이분은 또 왜 샀는지, 이거 우리가 일일이 물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객의 마음 속을, 인사이드를 보고 싶다.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분석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알았어요. 고객의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고객의 마음을 알면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내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비즈니스 액션이죠. 그래서 분석은 데이터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그걸 이해하는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분석하는 사람과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릎이 아파요. 그럼 어디 가요? 병원 갑니다. 그럼 거기서 엑스레이를 찍죠. 그럼 그 엑스레이를 보고 거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이건 골절이네요.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골절이 인사이트예요. 엑스레이 이미지가 바로 데이터고요. 그러면 골절이라고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그 다음엔 어떤 행위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물어보겠죠. 골절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담당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진통제를 드시고 깁스를 좀 한 달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처방이죠. 그 처방에 따라서 우리는 행위를 합니다. 바로 액션을 합니다. 그게 비즈니스 액션이죠.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다시 등산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데이터 인사이트 밸류가 지금 현재 우리 일상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면 국수를 가지고 셰프가 조리하면 저런 파스타가 나오고요. 파스타를 누군가가 먹고 포만감,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국수가 재료고 요리가 있고 만족으로 가죠. 바로 데이터 같은 게 재료고요. 요리가 인사이트고 만족이 가치가 되겠죠. 여기도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파스타 만드는 셰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얻어내는 음식점에 온 손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저 인사이트를 만드는 재료는 빅데이터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하죠. 또 셰프도 전문 지식, 요리 학교에서 파스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과 그다음에 수많은 훈련,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인사이트가 나오는데 사실은 데이터를 인사이트를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것은 극히 최근의 현상입니다.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죠. 그렇다면 하나의 새로운 재료로 우리가 빅데이터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에서 나온 이 인사이트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객관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공간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공간은 추우세요? 더우세요? 딱 좋으세요? 아마 옆에 여러분 옆자리에 다른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여러분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주관입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24.1도라는 숫자를 가리키는 온도계가 있다면 이 24.1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로부터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자, 개인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유튜브 로고를 그려놨는데요.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나의 과거 이력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콘텐츠를 좋아하니까 이걸 보여줘야겠다라는 식으로 개인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TV를 안 보고 우리는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입맛에 맞으니까. 이게 개인적이고, 이 개인적이라는 거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안 가르쳐주면 유튜브도 저한테 제가 좋아할 만한 걸 찾아줄 수가 없어요. 넷플릭스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24/7인데요.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쉬지 않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사이트를 찾는다. 바로 우리 주변에 많은 CCTV죠. 우리는 밤에 잠을 자지만 CCTV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새 특정 구역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얘는 쉬지 않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 빅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 그 빅데이터의 관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빅데이터의 과연 특징은 무엇인지, 즉 빅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인사이트를 뽑았을 때 그 인사이트의 특징은 객관적이고 개인적이고 24/7 쉬지 않고 돌아간다라는 그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